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진짜 흥미롭습니다.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역설 중 하나를 다뤄볼 거거든요. 바로 서기 660년 백제라는 한 국가의 비극적인 멸망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에 거대한 문화적 르네상스를 점화하는 불꽃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 역사책에서는 백제가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담담하게 말하지만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IT 용어를 한번 빌려와 볼게요. 한 국가의 영토와 주권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드웨어고 그 나라의 사람, 문화, 그리고 축적된 기술력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 보시죠. 서기 660년, 백제라는 하드웨어는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그 고도의 문화적 DNA와 유능한 인재들이라는 최고급 소프트웨어는 놀랍게도 고스란히 살아남았다는 거죠. 자, 그럼 파괴된 기기에서 빠져나온 이 최고급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허공으로 소멸해버렸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멸망을 기점으로 튕겨져 나가서 주변국이라는 새로운 플랫폼들에 아주 성공적으로 이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어요. 동아시아 문명 전체를 단숨에 다음 레벨로 진보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업그레이드 촉매제가 된 겁니다. 오늘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어떻게 파헤쳐 볼지 순서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드웨어 파괴와 소프트웨어 이식을 시작으로 당나라, 신라, 일본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플랫폼을 차례대로 둘러보고요. 마지막으로 영원히 살아남은 문화적 DNA까지 이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1장, 하드웨어 파괴와 소프트웨어 이식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뻗어나갔던 그 대이동의 경로를 먼저 확인해 보죠. 지도 위로 펼쳐진 이 궤적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백제의 최상급 지식인들과 유민들이 짐을 싸서 각기 다른 세 방향으로 쫙 흩어지거든요. 당나라로는 제국을 지킬 국방력과 인재가, 신라로는 압도적인 미적 감각과 행정 시스템이, 그리고 일본으로는 아예 고대 국가의 체계 자체가 통째로 흘러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각 호스트 국가가 당장 가장 목말라 하던 맞춤형 업데이트가 착착 진행된 셈이죠. 이제 2장, 제국의 방패와 미학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플랫폼, 당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백제 사람들은 당나라의 국방과 문화라는 진짜 극과 극처럼 보이는 두 가지 핵심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해냅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면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겠거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백제 부흥운동의 핵심 주역이었던 흑치상지 장군을 한번 보시죠. 당나라의 귀순한 이후에 당시 제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티베트와 돌거를 막아내는 최전선에 섭니다. 그냥 단순한 포로 출신 장수가 아니라 당나라 국경을 든든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핵심적인 군사 자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군사적인 기여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을 비롯해서 무려 수만 명에 달하는 백제 유민들이 당나라의 심장부인 장안의 자리를 잡는데요. 이분들이 당나라 도심 한복판에 최고 수준의 공예 기술, 예술, 그리고 세련된 복식 문화를 쫙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당나라가 땅덩어리 크고 힘센 나라였던 건 맞지만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문화 제국, 즉 코스모폴리탄으로 완벽하게 거듭나려면 뭔가 2% 부족한 그 특유의 세련미가 필요했거든요. 바로 그 빈틈을 백제 유민들이 가져온 고도의 미적 감각이 채워줍니다. 장안이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꼽혀오는데 강력한 문화적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자, 이제 3장, 통일제국의 행정 OS입니다. 두 번째 플랫폼인 신라로 넘어가 볼게요. 신라는 무력으로 백제라는 하드웨어를 박살낸 정복자이긴 한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문화라는 소프트웨어 앞에서는 오히려 백제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고 맙니다. 통일 직후의 신라, 힘은 펄펄 넘치는데 그걸 예술로 부드럽게 승화시킬 디테일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의 강인한 뼈대 위에 백제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곡선미가 얹어지는 순간 엄청난 시너지가 폭발하죠. 통일신라 예술의 상징인 황룡사 9층 목탑 아시죠? 그 엄청난 걸작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백제의 천재 장인 아비지였다는 사실. 이게 그 완벽한 융합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백제의 건축 기술은 순식간에 신라 사찰을 짓는 완벽한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다가 아니었어요. 백제가 신라에 남긴 가장 결정적인 유산은 바로 국가를 굴러가게 만드는 두뇌, 즉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이식해줬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하루아침에 영토가 몇 배로 넓어졌잖아요. 이 넓은 땅을 다스리려면 정말 정교하고 촘촘한 행정 운영 체제, 그러니까 OS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때 신라가 선택한 건 백제가 오랜 세월 갈고 닦아온 선진적인 관료 체제와 문서행정 능력이었어요. 이걸 진짜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입니다. 덕분에 신라는 이 거대한 영토를 꽉 쥐고 흔드는 완벽한 중앙집권 국가로 레벨업할 수 있었던 거죠. 4장 고대 국가의 뼈대입니다. 이제 우리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플랫폼, 일본인데요.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들이 넘어간 곳이면서 백제의 유산이 아예 그 나라의 역사적 궤도를 영원히 바꿔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율령, 유교, 불교, 이 세 개의 굵직한 기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의 귀족들과 최고급 지식인들은 그냥 단순한 망명객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국가 건설자 역할을 해냅니다. 율령이라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유교와 불교 문화를 깊숙이 심어주면서 일본 고대 국가의 뼈대를 처음부터 탄탄하게 세워버립니다. 이건 심지어 일본 역사학자들조차도 백제인들을 빼놓고는 자신들의 고대 국가 성립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죠.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진짜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쿠다라. 일본인들이 지금까지도 백제를 쿠다라, 즉 큰 나라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당시에 백제가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문화와 기술 수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 그리고 경외감이 일본인들의 언어 속에 아주 화석처럼 딱 박혀버린 겁니다. 이런 존경심은 말로만 맴도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증거로도 고스란히 남아있죠. 일본의 국보 1호, 고류지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회상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호류지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들, 이 숨막히는 걸작들 속에 백제 장인들의 예술적 혼이 100%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일본의 고대 미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장, 영원히 살아남은 문화적 DNA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역사적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이 거대한 문화적 대이동이 대체 어떤 놀라운 결론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매트릭스를 한번 한눈에 보시죠. 당나라는 백제를 품어서 제국의 국경을 방어하고 국제적인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라는 백제의 미적 감각과 행정 관료제를 싹 흡수해서 통일제국의 황금기를 열어 제꼈고요. 일본은 백제가 전해준 율령과 사상을 바탕으로 고대 국가의 기틀을 확립했습니다. 와, 한 나라가 남긴 유산이 세계의 다른 제국에서 이렇게 완벽하고 다채롭게 피어난 역사가 과연 또 있을까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백제라는 이름의 하드웨어는 분명 역사의 뒤안길에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그들이 끈질기게 완성했던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화려한 연꽃처럼 훨씬 더 찬란하게 만개했죠. 만국이라는 그 치명적인 비극을 뚫고 나가서 주변국들을 통해 동아시아 문명 전체를 단숨에 한 단계 진보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깊숙한 곳에 스며든 백제의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네요. 만약 한 나라의 국경과 영토가 지도상에서는 완전히 지워졌지만 그 나라의 문화적 DNA가 생생하게 살아남아서 정복자와 이웃 국가들의 척추가 되고 나아가 대륙 전체의 수준을 훌쩍 끌어올렸다면 우리는 과연 그 문명이 멸망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거대한 형태로 진화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역사적 상상력에 작지만 강렬한 불꽃을 하나 틔웠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